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야의 이런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5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영수회담 그 후입니다. 어제 영수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에 여야의 반응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당의 입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 협치에 물꼬를 텄다고 하는데 또 의료개혁의 뜻을 같이 한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류의 평가들을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협치의 물꼬는 텄다고 할 수 있겠어. 대화는 네. 시작됐으니까 다행인데 또 의료계획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은 뭐 진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협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영수회담 나올 때 협치를 생각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협치를 생각하고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예요? 저는 어제 그 영수회담 모두 발언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모두 발언은 제가 본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뉴스가 좀 나온 부분이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3분 모두 발언하고 카메라는 나간 상태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약속을 깬 거죠.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엄청난 결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런 약속을 어기면서 나가는 카메라를 세워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거의 뭐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쭉 나열해서 전체를 다 읽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옆에 바로 두고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눈을 마주친 게 한 2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카메라를 보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런 이제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게 그 시작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협치를 생각하고 왔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 전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협치에 좀 의지가 있는 것이 맞겠냐라는 반문을 좀 해주셨고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가 절하하면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 발에서 나오는 지금 이야기들인데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얘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옛날 용어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거절했는데 어렵사리 이번 이제 총선의 결과가 말하자면 국민들이 상당히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하다못해 이제 영수회담을 열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합의된 프로토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 좀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과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에 있어서도 과연 손해였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을 보고 봤을 때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내용 자체가 다 국민들의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도 손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생각보다 원래는 뭐 1시간 플러스 알파라는데 좀 길게 논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뭐 논의해서 뭐 몇 대 몇으로 이야기를 했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무슨 7대3 뭐 무슨 8.5대 1, 뭐 2.5 하지만 뭐 이렇게 비공개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실질적으로 뭐 시작이 반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 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진성준
배석자 같은 부분이 상당히 나오자마자 예. 대통령의 반응이 굉장히 네거티브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말씀은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정상회담의 지속성을 위해서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내는 입장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여쭤보자면 진성준 정책의장 조금 전 언급을 해주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한 의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거부 의사만 밝혔다. 실망스럽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 모두발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담에 임할 때부터 좋은 결과를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봤을 때는 뭐 이럴 것이 전혀 없는 회동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 전체 과정 속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한 부분이 실현이 됐다 하더라도 그는 그 나름대로 또 본인의 성과가 되는 것이고 예.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공격의 빌밀, 명분을 또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뭐 이재명 대표로 봤을 때는 뭐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모도반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굴욕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대통령의 면전에다가 독재라고 하면서 통치라고 그러면서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정상회담도 그렇고 영수회담도 그렇고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그렇게 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표현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예. 이제 A4 용지로 적어왔기 동안 때문에 모두 읽었기 발언하고. 때문에 예.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냥 대화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예. 그런 용어들이 아마 자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정말 굴욕적인 시간을 참고 있구나. 그런 경청을 본인이 한다고 했고 또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 패자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경청하는 모습을 본인은 보여주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배려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본인의 주장이랑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났다. 듣는다더니 우의독경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 발언들에 대해서? 글쎄 아직까지 진성준 의원의 발언만 가지고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건 양측 모두가 들어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대체로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7대 3이든 8.5대 2.5든 간에 실제로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좀 해명 또 변명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더 본인도 말씀을 줄인다고 했고 듣는다고 했지만 지나치게 장광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민주당의 배석자 입장에서는 거부로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재밌는 것은 또 끝나고 나서의 그 회담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한 번 더 하자, 둘이서 하자, 뭐 이런 식의 긍정적으로 봤다는 게 놀랍고 민주당이 오히려 다시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도 또 웃겼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조금 더 아쉽게 느낀 것은 좋은 예. 의미에서 왜 밥 먹자고 안 했을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 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굉장히 저 모습 자체도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모습 자체. 그래서 오히려 이번 판은 어차피 대통령이 듣는 거고 야당이 뭐 이를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게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만남을 위한 그래도 그러니까 밥이라도 먹으면서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아이고 식사 시간밖에 없습니다라고 애둘러서 해서 그 시간을 했으면 지금 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있고 왜냐하면 형식이 굉장히 결과를 도출시키거든요. 그럼 차담이라고 하는 건 더 매우 이성적인 아주 드라이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술 한 잔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밥이라도 낮 시간에 먹는 것이 훨씬 더 저거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장면이 아니었겠나 그런 아쉬움이고 다음에는 뭐 식사를 하시면서 혹은 뭐 많은 술은 아니더라도
뭐 예. 곡주 한 잔 하시면서 나누는 것이 국민을 위한 모임이거든요. 저는 저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기의 강성 지지층을 위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 이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아쉽지만 그래도 어렵사리 불길을 살려서 다음에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통과시키고 싶은 거 하나,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걸 하나를 거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산적이고 유익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정진석 비서실장 이 영수회담에 배석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번은 두 분 따로 만나시는 게 어떤가 했을 때 고개를 같이 끄덕였다라는 것이 좀 전원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다음번 만남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당 대표가 또 선출이 되면은 그때 만날 기회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여야뿐만 아니고 야당뿐만 아니고 여야 대표들 다 같이 해서 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은 이제 국민에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의 그 각 의제에 대한 설명 이런 예, 것들은 거의 전혀 전달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수석을 통해서 몇 가지는 전달되고 또 나중에 나와서 민주당 참석 배석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전달되고 이랬는데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의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석들을 통해서라든가 참석자 배석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약간의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 뭐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50분 동안 본인이 이 국무회의 시간에 모두 발언으로 50분 동안 계속 1인 발표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소통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같은 경우 야당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 앞에 직접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 국민 대토론회도 좋은 것이고 뭐 타운홀 미팅 같은 건 좋은 것이고 현장에 나와서 국민 대표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말씀 잘 하시잖아요. 설득력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호소를 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당장 그런 모습들을 그래야만 소통을 하는구나.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이 지금 가시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야당 대표 만나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은 예. 뭐 상춘제에서 만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당장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례화가 될 것인지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지 뭐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보도들도 쭉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여야가 아무래도 뭐 어제도 이야기가 조금은 나왔다고 하지만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뭐 여야정 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차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서요. 그런 입장차들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만큼은 이게 좋은 성과물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제에 대해서 조금 대화가 돼서 타협이 되고 주고받을 거 이거는 양보를 하고 이거는 얻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사실 현재 지금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에 나가봐도 모두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절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재정 지출을 이렇게 할 수는 현금성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다른 뭐 서민 대출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 입장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또 생각할 수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좀 더 많은 협의를 해서 좀 좋은 대안을 찾아서 정말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거절한 듯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도 그렇고 여야정 협의체도 그렇고 이제 아직 바로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또 마치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 부분도 25만 원 지원금 부분도 대통령이 강조한 그런 그럼 재벌 총수 때까지 25만 원을 다 줄 것이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였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승의를 갖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검토해보라 했을 때는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예컨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뭐 차상위 계층까지를 해서 좀 두텁게 그분에게 일정 정도의 룸을 확보해주는 승의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완벽하게 철학적으로 달라서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못하지만 오히려 정말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목소리만 들려줘도 뭐 룸은 그 정도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응답받은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고맙다고 해줄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야정 협의체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그 대표도 뭐 우리도 다시 다 넣겠다 하는데 이것은 교섭단체 협의에 대한 구성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전략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22대 국회를 어떻게 그러면 조국 혁신당을 뭐 국민의힘과 싸워서라도 15명으로 교섭단체 요원을 줄여서 뭐 3명을 보내서 만들어줄 거냐 하는 논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갖고 얘기하는 건 조금 빠른 판단이다 그렇게 느껴져서 저 부분도 만나야 된다. 2명이 만나든 3명이 만나든 그런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나는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영수회담 그 후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보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강공 모드입니다. 하루 만에라는 것. 그러니까 어제 영수회담에 있었고 그 하루 만에 오늘 민주당은 이 영수회담이 끝나자마자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에 본회의 반드시 열겠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평인데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뭐 그것은 이제 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고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 배경을 이재명 대표가 소상히 대통령께 전달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의제가 결국은 9월, 10월까지 가는 원 구성을 하고 상임위 구성까지 가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는 국민의 요청이 굉장히 크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다만 지금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이냐 상당히 마지막까지도 삿바 싸움을 하고 실제로 긴장도가 높아지는 어떤 뭐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 합의점에는 도출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강공 모드로 하루 만에 가는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영수회담과 관계없이 민주당은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협치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 협치를 이제 머릿속에 지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스탠스 속으로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본인들이 그동안 계속 고집했던 법안들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모두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법안들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지적됐듯이 법안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손을 봐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좀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번 임시국회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당과 뭐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할 그런 뭐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협치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애초에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내놨습니다. 글쎄요, 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영수회담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윤석 대변인 얘기하듯이 불쏘시개로 썼다 그런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로 영수회담을 마치자마자 그런 좀 온화한 분위기가 식기도 전에 이 관공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시점상으로는 조금 민주당이 좀 과하다 이런 국민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원내에서는 이제 저런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약속을 하면 소집에 응하겠다라는 조건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렇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21대 국회, 뭐 22대 국회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강성 위주로 진행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 원내대표의 저런 제안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또 더군다나 진성준 의원 같은 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강성 아닙니까? 아무래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측면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쉽게 대화의 정치, 협의의 정치로 가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께서 조금 더 그 스텝 차원을 뛰어넘는 다이렉트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게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의장은 어떤 좀 판단을 하게 이제 될까요? 의장이 이제 직권 상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예. 근데 그게 의장 입장에서는 보면은 타협을 해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협의 정신을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의장도 김주표 의장도 아마 민주당 쪽에 그 뭐라 그럴까요? 강공 드라이브에 결국 밀려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민주당 쪽에 정말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본회의 상정을 해서 직권 상정해서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주표 국회의장 일정 보니까 주말부터 2주 동안 해외 순방 있더라고요. 뭐 출국 저지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그런 그 시도도 할 수 있는 기세죠. 기세이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 그래도 민주당에서 김진표 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서 뭐 2주간 그 국회에 계시지만 또 부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는 이제 시점에 따라서 합의만 되면 부재 시에도 부의장을 통해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그런 것은 열어놓고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강공 모드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당 원내대표 경선 연기입니다. 국민의힘 이번 주 금요일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9일로 연기를 했어요.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후보 등록일을 1일까지 하고 3일에 선출을 하겠다라는 것이 원래 예정이었고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가 했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출마 선언이 없는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속사적이 좀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평들도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이거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도 구성하지 못하냐, 선거 참패하고도 정신도 아직 못 차렸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원내대표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번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단독 추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설이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철규 추대설이 아마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라는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이제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나서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가 나서봤자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 트라우마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이철규 원내대표로 정해진 것 같은데 내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들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게 꼬여간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도 못했는데 단독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모양새가 이상하니까는 본인도 나서지 못한 것이고 또 이제 기한을 늘려서 이제 후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분이 나선다 하더라도 이철규 의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가 모양새 이상하니까는 뭐 옆에 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꼬여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처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이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풀어가야 된다는 게 길을 결심을 하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이제 거예요? 뭐 당내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참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의 평론도 듣겠습니다. 글쎄 지금 이제 김도범이나 뭐 또 김성원 김성범 의원이나 두 분도 부산 쪽에서는 또 제안도 됐는데 스스로 이제 불출마 가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독자적인 자기 의지로 출마한 것인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의 상의를 하고 한 것인지 조금 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과 협의하에서 조금 전체적인 출마 의사가 있는 의원님들을 좀 띄어올려 보고 그다음에 뭐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철규 의원이 나가는 식의 어떤 최소한의 작전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딱 이렇게 오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눈치껏 민주당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대하다시피 그 투표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도 공격을 하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공격하니까 더 국민들 보기에는 더 딱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난상 토론이 되면서 표류하고 당이 갈등을 갖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참에 그냥 이철규 의원으로 하는 게 또 좋지 않겠나. 오히려 잡음을 돌고 돌아서 결국 친명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추대를 하더라도 해버리는 것이 나는 차라리 낫다. 친명이라고 책임질 말씀하신 건 건 잘못 말씀하신 거죠? 친윤.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걸 숨겨서 얘기하지 말고 뭐 내가 이번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는 가운데서 무조건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강공으로 가는 수밖에 어떻게 없죠. 생각하세요? 아예 출마를 선언해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윤 그룹들, 친중 그룹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친명계 강력한 이제 원내대표가 세워지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 말씀하신 박찬대 의원으로 이제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또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밀어붙일 텐데 그렇다 그러면은 친윤으로 내세워서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대통령 당정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사람이 그게 뭐 붙더라도 맞붙더라도 더 힘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이철규 의원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철규 의원을 세워서 되겠냐 하는 것이 수도권 의원의 대부분의 정서인 것이고 또 국민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좀 더 새로운 정말 혁신적인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 바람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 쉽지 않다. 이철규 의원 사실 원내대표로서는 참 좋습니다. 성향 자체가 유연하시고 협상 잘하시고 원내대표 딱감인데 그게 참 지금 상황은 참 쉽지 않은 형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내 상황 얘기 나왔으니까요. 뭐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원장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니까 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같이 해서 뭐 룰 개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의 뭐 당원 100%를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화두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비대위원장도 정해진 예. 상황이니까 이철규 의원하고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정말 쇄신책 같은 거를 좀 내고 그런 좀 방안 좀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대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당원 100%지 않습니까? 예. 이 당원 100% 별로 국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국민들 싫어합니다. 전당대회 너희들 전당대회긴 하지. 그렇지만 너희들끼리 하는 거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럼 너희 잘해봐라. 이런 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를 지난번에 당원 100% 했는데 저는 뭐 좀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열어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오랜만에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심평 변호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측근 의원들에게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은 비슷한 말도 한 적 없다라고 완전히 일축을 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발언들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왜 나왔다고 보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심평 변호사께서 들은 이야기를 또 들어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실제 그런 배경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의원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장본인 스스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방금 앵커가 물어온 대로 예.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오롯이 지난번 이제 총선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차출 때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시간은 오롯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자기 개인을 위한 개인의 네.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도 우리가 뭐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기 계산에 따라서 뭐 어차피 대선 행보를 한다는 선언을 한다면 이번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번이 조금 더 뭐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다는 게 조금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고 체력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 공포스럽다면 지금이라도 나오겠다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하여 심평 변호사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거나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한 정전 대변인의 논평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평 변호사의 말은 조금 와전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한동훈 위원장 저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가면 너무 잊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굉장히 지지자들 돌아오기를 많이 바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측은 할 수 없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전 의원,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영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투나잇 이슈 정치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